북한 여자 외교관 3명이 하루 사이 실종되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영어에 능통하여 엘리트로 불리던 그녀들은 김정은의 해외 출장에 항상 따라 나섰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같은 일터에서도 그녀들은 모국어로 대화조차 섞을 수 없었으며 출장 중에도 철저한 감시와 숙청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던 그녀들이 한 줄기 빛을 본 건 고작 한 싱가포르의 호텔 옥상이었습니다. 출장에 마치고 북한에 온 그녀들은 엄청난 그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빛을 찾아 탈북을 선택한 새 외교관들. 그곳에서 그녀들은 도대체 어떤 광경을 보았던 걸까요? 눈물 없이 못 드는 탈북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종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입안에서 젖어들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누가 제 책상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넣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죠. 당신도 이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쪽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답장을 쓴다면? 그건 사형을 의미했어요. 제 이름은 정아름입니다. 평양 외교부 통역국 소속이었어요. 러시아어를 전공했고 외국 손님들이 오면 통역을 맡았습니다. 엘리트였죠.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외교관이라니 좋겠네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차갑고 숨막히는 곳인지를요. 외교관은 특별했습니다. 해외에 나갈 기회도 있었고 외국인들을 직접 만났어요. 하지만 그만큼 감시도 심했습니다. 통역할 때마다 보이부 사람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회의가 끝나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외국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까지요. 가장 힘든 건 외국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야 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연스러워야 했죠. 손이 떨려도 목소리가 흔들려도 안 됐습니다. 사무실에는 3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 한지영 동무, 윤서연 동무. 한지영 동무는 영어 통역관이었고 윤서연 동무는 중국어 통역관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얼굴을 마주했지만 서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름과 담당 언어만 알았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북에서는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외교관은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외국인과 접촉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우리 중 누가 보이부의 정보원일지 몰랐어요. 점심을 먹을 때도 각자 따로 먹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사람들과 회의가 있었어요. 통역을 하는데 한 러시아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평양 거리가 참 조용하네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인민들은 모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건 배급이 끊겨서 다들 집에 있거나 장마당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었죠. 그 러시아 사람의 눈빛이 보였어요.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서연 동무가 책상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묻고 싶었어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걸었다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두려웠어요. 한지영 동무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친구 눈에도 똑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은데 걸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결국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 복도에서 윤서연 동무가 갑자기 휘청거리셨어요. 한지영 동무가 재빨리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동무 괜찮으십니까? 윤서연 동무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식당에 앉아서도 밥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지영 동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드세요. 안 드시면 오후에 힘드실 겁니다.
윤서연 동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한지영 동무도 수저를 놓았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지영 동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혼자 삼켜야 하는 사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사람. 위로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자랑스러운 체제의 얼굴이었지만 안으로는 그 누구보다 외로웠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유럽 대사관 직원들을 접대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통역을 맡았고 한지영 동무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초콜릿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고급 초콜릿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중히 받았지만 모두 상부에 보고해야 했죠. 그날 저녁 퇴근하려고 책상 서랍을 여는데 작은 사탕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초콜릿 맛 사탕이었습니다. 낮에 본 그 초콜릿과 비슷한 향이 났어요. 누가 넣어둔 걸까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낮에 받은 초콜릿은 상부에 보고했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 작은 사탕을 남겨둔 겁니다. 당신도 힘들죠? 저도 알아요. 그런 메시지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한지영 동무가 먼저 와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아주 짧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말하고 있었어요. 사탕 맛있었어요. 저도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쪽지가 왔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실에, 이 숨막히는 공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저를 시험하는 덫일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종이를 삼켜버렸습니다. 물과 함께 꿀꺽 삼켰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그 쪽지를 받고 한 달 후 해외 출장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였어요. 북한 대표단 통역으로 우리 셋 모두 포함됐습니다. 저는 러시아, 한지영 동무는 영어, 윤서연 동무는 중국어 통역이었죠. 공항에 내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유 없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꽉 찬 주차장의 자동차들. 윤서연 동무가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한지영 동무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러시아 대표의 발언을 통역했어요. 보이브 간부가 제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회의 내용뿐 아니라 제 태도까지 감시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호텔 식당 뷔페였어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고기, 생선, 과일, 디저트.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었어요. 한지영 동무가 접시를 들고 멈춰 서 계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대표단은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윤서연 동무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위층에서 음악이 들려요. 한지영 동무도 나오셨어요. 제일 고층인 것 같은데.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밤 11시에. 이게 말이 돼? 한지영 동무가 중얼거렸어요. 윤서연 동무가 말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범죄가 많고 위험하다고 배웠는데
우리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보이부더 감시도 통제도 없는 곳.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돌아갑시다. 윤서연 동무가 말했어요. 들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는 당에 충성하는 외교관이야. 제국주의의 화려함에 현혹되면 안 돼.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웃는 사람들, 자유로운 분위기, 넘쳐나는 음식들. 잠들려고 해도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잊어야 해.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틀 후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굳은 표정의 사람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사람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각자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싱가포르가 생각났습니다. 루프탑의 음악, 웃음소리, 자유로운 공기. 며칠이 지났습니다.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도, 보고서를 쓰면서도, 생활총화를 하면서도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윤서연 동무도 한지영 동무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눈빛.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초상화 앞에서 절을 했어요. 예전처럼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아름 동무, 싱가포르에서 이상한 행동은 없었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야지. 요즘 외교관 중에 사상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더군. 부서장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지영 동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친구도 불려갔었나 봅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윤서연 동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류만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배식을 받았어요.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본 넘치는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한지영 동무도 숟가락을 놓고 계셨어요. 윤서연 동무도 죽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며칠 후 한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어 통역관이었어요. 그냥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은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저녁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지영 동무가 제 옆으로 왔어요. 들으셨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탈출을 시도했대요. 숨이 막혔습니다. 잡혔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끌려갔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까요? 죄도 없는 사람들이. 다음 날 갑작스럽게 사상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사무실로 왔어요. 우리는 한 명씩 불려갔습니다. 해외에서 무엇을 받는가? 외국인과 사적인 대화를 나눴는가? 체제에 대한 의심을 품은 적이 있는가?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름 동무, 싱가포르에서 뭘 했나? 회의 통역만 했습니다. 밤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방에서 쉬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호텔 CCTV에 동무가 찍혔더군. 밤 11시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라.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로비? 루프탑 아니고? 아닙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한지영, 윤서연 동무도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더군. 우연의 일치인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서 생각해보게.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에서 윤서연 동무를 마주쳤습니다. 그분도 얼굴이 창백했어요. 우리는 눈만 마주쳤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보이부였습니다. 이제 감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의심받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잡히기 전에, 가족들이 끌려가기 전에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그날 밤 쪽지가 또 왔습니다. 현관문 밑으로 밀려들어온 작은 종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윤서연 동무일까요? 한지영 동무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남으면 죽음이었고 떠나려 해도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쪽지를 받은 다음 날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3명이 작은 방에 모였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윤서연 동무가 창문 밖을 확인하고 한지영 동무가 문틈을 살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윤서연 동무가 말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의심받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지영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국경은 철조망이 쳐져 있고 중국으로 가도 잡힐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탈북은 목숨을 건 일이라는 걸. 윤서연 동무가 말했습니다. 제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청진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선장입니다. 탈북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숨이 멎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윤서연 동무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국으로 가면 우리는 외교관이니까 더 추적이 심할 겁니다. 바다로 가는 게 나아요. 한지영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들은요? 우리가 탈북하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처벌받을 거라는 걸.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윤서연 동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해요. 그래야 언젠가 그들도 구할 수 있어요. 한지영 동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갈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윤서연 동무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11시에 청진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따로따로 가야 해요. 같이 가면 의심받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친척집에 간다고 하고 한지영 동무는 병원에 간다고 하고 윤서연 동무는 출장 간다고 하기로 했어요. 각자 다른 기차를 타고 청진으로 가는 겁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기세요. 윤서연 동무가 말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활총화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자아 비판을 했어요. 저는 혁명적 경각성이 부족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통역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목요일 밤 짐을 챙겼습니다. 옷 한 벌, 돈 조금, 사진 한 장.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속으로 말했습니다. 살아남아서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일했던 곳. 숨막히고 차가웠지만 익숙했던 곳. 이제 다시는 못 올 겁니다. 윤서연 동무와 한지영 동무를 봤습니다. 우리는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내일 봅시다. 꼭 살아서 함께 갑시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책상 서랍을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그 쪽지가 처음 들어왔던 곳.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한 줄이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뒤돌아봤습니다. 평양의 거리, 회색빛 하늘, 굳은 표정의 사람들. 내일이면 이 모든 것과 작별하는 겁니다. 두렵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간절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갑니다. 죽을 각오로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의심하실 겁니다.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청진행 기차표를 샀어요. 친척 집에 갑니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건물들, 거리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 없었어요. 옆 사람이 볼까봐. 5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진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보이부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약속 장소는 항구 근처 창고였습니다. 밤 11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처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어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문 뒤에 숨었어요. 누가 먼저 왔을까요? 아니면 저 혼자일까요? 혹시 둘 다 못 온 걸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한지영 동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셨네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한지영 동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윤서연 동무가 오지 않았어요. 어떡하죠? 한지영 동무가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잡힌 걸까요? 11시 15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연 동무였어요. 미안해요. 검문이 있어서.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살아서 만났습니다. 선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곧 옵니다. 여기서 기다리래요. 윤서연 동무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서연? 낮은 목소리였어요. 네. 윤서연 동무가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남자가 우리를 살폈어요. 셋이군요. 문제됩니까? 아니요. 따라오세요. 조용히. 우리는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항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컨테이너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큰 배가 보였어요. 화물선이었습니다. 저겁니까? 네. 모레 아침 출항해서 닷새 후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정말 괜찮은 겁니까? 한지영 동무가 물었습니다.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10년 전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믿으세요. 배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선장이 우리를 선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선원들에게는 제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가는 길에 태워주는 거라고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탈출구니까요. 문을 닫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한지영 동무가 울기 시작했어요. 윤서연 동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려워서, 안도해서, 슬퍼서.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어요.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북한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네요. 윤서연 동무가 말했습니다. 한지영 동무가 대답했어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앞으로만 갑시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선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어요. 끝없는 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느낌.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장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힘내야 합니다. 빵과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지영 동무는 배멀미로 토했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그 친구를 돌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영 동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그래요. 저도요. 윤서연 동무가 말했습니다. 계속 꿈인 것 같아요. 깨면 다시 평양에 있을 것 같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선실 안에만 있었어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선원들이 의심할까봐. 좁은 방에 갇혀서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 좀 합시다. 윤서연 동무가 말했습니다. 그냥 서로에 대해서요.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한지영 동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교관이 되라고 해서요. 매일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윤서연 동무도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있었어요. 21살이었죠. 배급이 끊겨서 굶어 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이렇게 떠나면 부모님이 처벌받겠죠. 하지만 남아도 살 수 없었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초상화 앞에서 절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답을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이틀째 밤이 왔습니다. 폭풍이 일었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짐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선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한지영 동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서연 동무가 우리를 껴안았어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윤서연 동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장이었어요. 괜찮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지나갈 겁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폭풍은 새벽에 지나갔습니다. 배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다들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요. 셋째 날 선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는 바다. 어떤 곳일까요, 한국은? 한지영 동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유로운 곳이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웃을 수 있는 곳. 윤서연 동무가 덧붙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한지영 동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상상했어요. 아직 본 적 없는 곳. 두렵기도 해요. 윤서연 동무가 말했습니다. 낯선 곳이잖아요. 우리를 받아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받아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면 이해해 줄 거예요. 한지영 동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니까요. 넷째 날 선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 아침이면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잘 될 거예요. 윤서연 동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왔으니까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마지막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선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세요. 곧 한국 해역에 진입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입니다.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득히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지영 동무가 울먹였습니다. 저게 한국인가요? 선장이 망원경을 건네줬습니다. 차례로 돌려가며 봤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망원경을 눈에 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건물들, 차들, 사람들이 사는 곳. 정말 저기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선실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지영 동무가 물었습니다. 선장이 대답했어요. 입국 심사대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북한 외교관이었다고 탈북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믿어줄까요? 윤서연 동무가 물었습니다. 믿어줄 거예요. 여기는 자유의 나라니까요. 선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배가 항구에 가까워졌습니다. 인천항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크레인들, 컨테이너들, 그리고 사람들. 살아 움직이는 항구. 선장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준비하세요. 곧 접안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배가 멈췄습니다. 선원들이 밧줄을 던지고 배를 고정했어요. 발 아래 땅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땅. 자유의 땅. 가요. 윤서연 동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어요. 항구 입구에 보안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윤서연 동무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하러 왔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상황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경찰들. 우리는 둘러싸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 사람이 물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물 좀 드릴게요. 물을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어요. 저희는 정말,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왔어요. 외교관이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외교관 신분증, 여권, 각종 문서들. 사람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윤서연 동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한지영 동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도 이제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윤서연 동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함께.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밝은 불빛들, 큰 소리로 웃는 사람들, 자유롭게 걷는 모습들. 싱가포르에서 봤던 그 풍경이 여기에도 있었어요. 아니, 더 많았습니다.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북한 외교관이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수없이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북에서 받던 조사와는 달랐어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이제 자유입니다. 담당관이 말했어요.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자유. 그 단어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감시받고 통제받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라니.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배웠어요. 우리 셋은 늘 함께였습니다. 수업 듣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됐어요. 첫 외출 날을 기억합니다. 거리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한지영 동무가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네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어요. 선반 가득한 물건들.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어요. 너무 달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을 얻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살기로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됐으니까요.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윤서연 동무가 말했어요. 우리 집. 밤이 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살아 숨쉬는 도시. 하지만 그 불빛을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엄마는 괜찮을까요? 한지영 동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처벌받았을 거라는 걸.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윤서연 동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체제가 잘못된 거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국말도 미묘하게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왔어요. 오늘 힘들었어? 응, 너는? 나도.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치킨과 콜라를 마음껏 주문해서 먹어봤어요. 옛날에 한국 드라마를 잠깐 봤었는데 거기서 먹던 치킨과 콜라가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자유의 맛이었어요. 밤에도 언제든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음식이 넘치고 같이 웃고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도 가족이 매일 그립습니다. 가족들과 고향이 그곳의 하늘이. 그곳에서도 하늘만큼은 자유로웠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니까요.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북의 가족들을. 그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잘 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오늘도 셋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된 우리. 웃고 떠들고 때로는 울고. 하지만 함께입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함께.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여요. 별은 잘 안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여기는 밝으니까요. 사람들이 웃으니까요. 우리가 자유니까요. 고마워요. 한지영 동무가 말합니다. 함께 와줘서요. 윤서연 동무가 대답해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함께였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작은 신호로 서로를 찾았고 죽을 각오로 탈출했고 함께 자유를 찾은 세 사람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